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어제처럼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갈피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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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양 지수가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도 마스크, 백신주 쪽으로 매개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온라인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2차 전지나 통신 장비 그리고 엔터주 쪽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현재 구간 오늘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오늘 우리 시장과 별로 관련은 없겠지만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오른 거 봤을 때에도 우리 증시가 아침에 상승은 하겠구나라고 하면서도 예전에 원래는 이제 미국 증시 상승을 하면은 오늘 우리 증시 오르겠다, 괜찮겠다 싶은데 오늘 아침에 생각에는 아침에만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오른 얘기부터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있었고 또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내용, 이 내용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뭐 개별 기업 호조라는 것들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또 다른 지금 실적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들이 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또 1분기 매출 하락이 어떤 종목들에 한해서는 우려되는 만큼 많이 하락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저께 빠졌던 하락만큼 좀 회복을 한데 좀 성공을 하고 오히려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주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이제 애플은 이제 중국의 공장이 중단되면서 애플발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이다 말이 있었지만은 중국 이외의 공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뉴스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FOMC 지난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하원의 이제 증언에 테스티모니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발언을 했었었는데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19를 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통화 정책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 경기가 둔화된다 싶으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떤 한 의원은 나중에 이제 금리가 좀 변동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방향은 아래에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좀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주고 신고가까지 달성을 하면서 아침에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줬었는데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업종들은 반도체 업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2.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까지만 해도 코스피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요즘엔 좀 그렇지 않고 있지만은 일단은 2.6% 오르면서 새로운 고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가 2.6%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2월 14일이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행진을 해주면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추후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 미국 시장은 이렇지만은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좀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게 우리나라 증시인데 지금 불과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와중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5까지 순식간에 또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시작했던 이유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도 아침에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아침 브리핑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 브리핑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항상 최근에 좀 하락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침에 올라가겠지만은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 나오면은 또 하락이 나오겠구나. 이제 그 말은 확진자 수 때문이죠. 지금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지역 감염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50명대, 6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또 대규모로 31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82명이죠. 또 대구 경북 지방에 30명, 서울에 1명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의 또 수급이 또 몰리면서 아침에 흐름 좋았던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이 이탈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완전 대형주 아니면은 마스크 관련주들로만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별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일단은 코스피 흐름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음봉 3개가 옆에 무슨 바코드 마냥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오르고 오후에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3일 연속, 이틀 연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는 빨간 하단선, 파란색과 상단선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 마스크 관련주, 백신 관련주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백신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빼고는 대부분 재미가 없다. 이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따가 오후쯤 되면은 좀 소폭도 낙폭을 좀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 내내 하락하다가 오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경기적으로 일단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 나오고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지금 상승해 줬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낙폭은 조금 줄여줄 수 있다. 조금 상승 어쩌면은 좀 강보한 마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섣부르게 시장에 따라서 시장을 지금 당장 판단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아직까지는 2250포인트 근접하게 되면은
분할 매도 해주시고 분할 매도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ETF에서 인버스 ETF를 이용한 위험 관리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250선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현재에서 한 2% 정도입니다. 근데 또 지금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지금 당장 인버스를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 한 1, 2%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위험 관리를 위해서 이 인버스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시장이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오후에는 또 반도체주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는 뭐 인버스 전략에서 드렸고 근데 어제부터는 이제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부터는 애매한 영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점에 2250대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인버스를 살만했어요. 지금도 만약 2250이 되면 다시 또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지만 네. 이미 내려오는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규로 인버스를 들어간다 애매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그야말로 이제 뭐 지옥 나라 끝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해외 시장, 미국 시장부터 올라가고 있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 시장 봤을 때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뉴스 때문에 수급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만약에 이제부터는 도박의 영역에 들어간 거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누군가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면은 관련주들이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나왔고 뭐 늘어났지만 확진자 늘어났지만 뭐 사망자나 이런 게 없고 결국은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전파력은 강하지만 생각보다 위험성은 낮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관련주들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우리나라 주식판의 제일 큰 세력은 누군가? 사실은 외국인 기관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작은 이제 한 개별주들의 형님들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제일 큰 세력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스크 관련주나 이런 종목의 비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단타치려고 힘을 쏟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언젠가 더 장이 내려오면은 주식을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낙폭이 분봉만 보시면은 오늘 이제 2228까지 갔다가 2250까지 갔으면은 오늘 이제 방송을 할 때 인버스 조금 더 당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2200선까지 깨진 흐름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거의 분봉상 보면은 갭상승했다가 때려맞고 갭상승했다가 때려맞고 계속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인버스를 못 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인버스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개별주로만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은 던질 때도 아니고 살 때도 아니고 일단 버틸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버틸 때인데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거 막 두 자릿수가 하락이 된다든지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는데 잽싸게 예를 들어서 이제 호가창이 비어 있는 종목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왔는데 잡아주는 흐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종목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악재가 연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면 일단 홀딩, 만약 문제 생긴 종목들은 손절, 그리고 지금은 좀 버텨야 될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시장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의 픽 리스트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월 20일자 게시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0가지 종목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동으로 시작되는 7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퀴즈 난이도가 좀 상인 것 같습니다. 상이라고 봐야죠. 네. 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주식을 많이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참 제약바이오가 괜찮았던 시기에 이제 물들어오던 시기에 끝물쯤에 이제 시장에 등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이 있었을 만한 종목인데 네. 일단 피부과하고 비뇨기과계 치료제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사실 가져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제약바이오를 너무 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네. 그래서 피부과 비뇨기과계 치료를 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아시는 거는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로 알고 계시는 코스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에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 치매는 국가 책임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슈를 받았거나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동으로 시작하고 일단은 제가 그 노래를 맞추는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 네, 노래를 맞추는 가사? 예, 가사를 맞추는 그 프로가 있는데 네, 저 알아요. 거기 이제 혜님이가 먹방을 하는 그 방송에 토요일에 보면은 하는 거, 토요일에 예, 하는 맞습니다. 토요일에 하나요? 제 방밖에 안 봐가지고 그걸 보면은 띄어쓰기 퀴즈를 드리자면은 네, 그쵸. 이게 이제 총 7글자입니다. 7글자인데 2개, 3개, 2개라고 보시면 돼요. 동땡 땡땡땡 땡땡. 그렇죠. 물론 종목 이름은 다 붙여 써 있습니다. 근데 네. 단어의 느낌상 음절을 나누겠다면 굳이 띄어쓰기를 한다면은 둘, 셋, 둘 이렇게 나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 회사도 나는 대놓고 제약바이오다라고 써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둘, 셋, 둘이라는 거.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동으로 시작되는 총 7글자의 종목이라서 좀 굉장히 깁니다. 힌트를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띄어쓰기로 동땡 땡땡땡 땡땡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나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제약바이오지만 셋, 둘. 배치를 좀 잘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저는 이제 이 종목 보면 예전에 제가 저 1월 초에 이제 모나리자나 이런 걸 할 때 모나리자를 볼 때마다 저희 귓가에 이제 모나리자가 울리다시피 저는 이 종목을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도시어부 이런 걸 보는데 보면은 거기 이제 덕화 형님하고 이제 그 경규 형님께서 네. 자기 이제 출신 학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볼 때마다 이 종목 볼 때마다 그 동등 이런 이게 그게 뭐예요? 자기 학교 동국대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동기라고 이제 선후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받침 하나가 차이가 나지만 그 멘트가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멘트가 귀에 울리는 동 땡땡 땡땡 땡땡땡 땡땡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얘기하니까 저는 그 동요 있잖아요. 설마. 그거가 생각이 박수왕 났어요. 띠는 네. 아직 동심이 살아있네요. 네, 아직 제가 좀 어리다 보니까. 동심이 살아있고, 저는 거의 7080으로 가는데, 이렇게 세대차를, 이렇게 또 또한번 명치를 느낍니다. 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쳐버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이렇게 뭐 완전 최근에 상장된 건 아니지만은 대신에 상장하고 나서 이 종목이 좀 물리신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하락만 해가지고 네. 진짜 이제 고생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등 구간이 있었지만은 상장 이래로 거의 하락만 거의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예전에는 뭐 좀 비싸게 상장을 했지만은 지금 10,000원대에 있는 종목이다. 코스닥에 지금 10,000원대 종목이고요. 이제 대부분 이 종목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뭐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 상담에서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은 많이 물려 계시다 보니까 네. 종목 상담 좀 자주 들어온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 종목이 참 애매하긴 한 게 이 그 제약바이오 기업이지만은 일단 뭐 좋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사가 돈이 많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면 많이 쌓아두고 유보율이 높고 그 다음에 부채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 부채가 낮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몇 없거든요. 가지고 그런데도 상장 이래로 하락만 하긴 하니까 여기 대해서 좀 상담을 덧붙여 드리려면은 치매 관련된 얘기, 제약바이오 관련된 얘기 좀 덧붙여서 목표가 순저가 잡아드리곤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제일 특징적인 거는 유보율이 정말 높고 부채율이 낮다.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오늘 좀 어렵긴 해요. 앞에 네. 좀 힌트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정말 진짜 어렵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뒤에는 회사가 나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앞에 두 글자만 보면은 사람 이름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요. 가지고 실제로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저희가 이제 이용재 전문가님 저랑 이제 같이 주식을 하는 것처럼 네. 모여가지고 저희는 뭐 삼성전자 어때요, 하이니스 어때요, 이렇게 뭐 서로 보이는 종목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의견 교환하거든요. 보통 이거 보면 동땡 어때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용재 전문가님 아니지만 지금 다른 분이 저한테 동땡 어때요, 저기 누구 이런 사람 같아서. 예, 사람 이름 같아가지고 걔가 누군데라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앞에는 사람 이름 종목이고 뒤에는 나는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 종목 어떻게 더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동요 불러주세요. 예? 동요 불러주세요. 그건 아닌 것 안 돼요? 제가 동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제 갑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 회사가 종목이 이제 계속 빠지니까 네. 이 회사는 이름을 잘못 줬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이 정도면은 영구 맹구 동땡 이 정도로 이름이 그러니까 설명자 같은 그런 이름이라서 느낌으로. 이게 종목이 계속 쭉쭉 빠지는 거나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네. 동땡 땡땡땡 땡땡 네. 이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가지고 네. 제가 이름에 대한 힌트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영구 맹구랑 같은 계열 그런 그 정도로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물어보시잖아요. 네. 저희 이제 그 종목 상담하시는 분이 왜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장명이 잘못돼가지고 뭐 회사가 꼭 물어보시는 게 그럼 회사가 나쁜 회사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지냐 그러면 이제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때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고 이미 이제 하단이 부서졌고 얘기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면 회사가 나쁜 회사냐고 결국 물어보세요.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걸 앞에 얘기했던 기술적 얘기를 또 해야 돼. 이걸 네네네. 한 세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 그냥 이제 저 지쳐가지고 그냥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많은 회사입니다. 네, 오늘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이거 들어가고 굿자 돌림 이런 그렇죠. 여기까지 7글자 꼭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이 동으로 시작되는 7글자의 종목이고요. 자, 오늘자 고수의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5410님께서 보내주신 코오롱 인더입니다. 매수가는 51,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어제 실적도 좀 괜찮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많이 하락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그 기대치라는 게 있죠. 네. 기대치에 이제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적자 펄펄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분들 알만한 종목, 뭐 신라든 이런 종목만 해도 시뻘건데 걔는 상승하고 이 친구는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하락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의 문제인데, 꿈과 희망이 있느냐, 이제 현실의 문제냐, 현타가 오는 시간이냐,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래량이 482%가 붙으면서 음봉을 때려 맞았어요. 음봉을 때려 맞았고 6%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1357구를 배울 때, 주식 1357구를 배울 때 소위 말하는 거래량이 터진 음봉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357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래량이 나온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수글 보면은 어제 그럼 누가 던졌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외국인 기관 형님들이 던졌어요. 그러면 어제 장이 무지하게 안 좋았냐? 그러면 또 사실 그 정도로 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얘가 특별히 빠진 것도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동땡을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얘기지만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하면 물론 실적 잘 내고 있고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수집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장대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이 나왔고 지금 오늘도 추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이면 일단은 거의 지금 매물대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 차트를 좀 뚫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3만 원대 중반까지는 일단은 예약해 놓은 당상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가겠다는 얘기예요. 36,000원대에서 전에 이제 전저점 이 영역에서 한번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자리가 나오겠지만, 3,600원대, 36,000원대 이 자리가 지지력이 높은 자리가 아니니까, 여러 번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자리는 신뢰성이 있는 자리인데, 이미 한 번 내려갔던 자리고, 이것도 사실 지지를 잡기 전에 한참 내려왔다가 브레이크가 잡힌 자리인데다가, 이게 내려가는 각도가 고각으로 내려가면은 하락의 에너지가 더 크게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36,000원대까지는 신뢰성 있는 지지 라인도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36,000원대 지지가 됐어요. 그래서 반등을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중 30% 쉬고, 사실 근데 51,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너무 높으세요. 만약에 이제 매도를 말씀을 드려도 매도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이는데, 최소한 조금만 더 본다고 가정을 하고 36,000원대까지만, 35,000원, 조금 더 이제 애누리 없는 장사가 없으니까 35,000원까지만 보시고, 거기도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 거기도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일단 털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고, 거래량도 터진 음봉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추가 하락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장이 갑자기 급반등하는 시장 자체가 상승장으로 쭉 올라갈 장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3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제 생각에 만약에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현재 구간의 가치가 높아요. 많아봤자 4만 원대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그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5371님께서 보내주신 S트래픽이고요.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S트래픽이 하는 사업은 이제 도로, 철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단 재작년에 남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도 엮이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셨는지 아니면 올라가는 도중에 수익이 나셨었는데 안 파셔서 손실이 나신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15,000원 사셨는데 지금 5,600원이니까 한 3분의 1가량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 이제 저희가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타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하이패스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요즘에 뭐 도로들이 뭐 민자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유료도로들이 많이 생기면서 매출액은 좀 느는데 원가 관리가 좀 안 되면서 지금 회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두 해가 지금 적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빠진 거는 매출 관리 매출 원가를 관리하지 못해서 영업이익이 훼손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또 앞에 대북 관련주 거품이 빠지면서 빠졌다.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이 대북 관련주 거품은 제가 봤을 때 다시 살아나기 조금 무리가 있어요. 다음번에 혹시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문제가 좀 잘 해결돼서 원만하게 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부산산업이나 대아티아나 이런 조금 큰 대북 관련 조금 예전에 대북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노릇을 했던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가지 예스트래픽처럼 한 후순위나 후후순위 정도의 종목들은 예전만큼 거품이 생기기 좀 힘들고요. 그럼 매출이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마땅한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무작정 2, 3년 기다려야 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 지금 저가 부분이어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7,000원에 뭐 손절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매수가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으시냐면 지금 비중이 일단 크시잖아요. 네. 일단은 뭐 6, 7,000원대 반등이 나오면은 가진 거에 10분의 1씩이라도 매도를 하고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해가지고 그 종목에서 뭐 1%든 2%든 수익이라도 봤으면은 그만큼 또 S트리픽에서 1%, 2% 같이 팔고 또 현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빠져나오셔야지 지금 이 S트리픽을 전량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뭐 300% 수익을 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청자님의 투자 습관이 망가져요. 왜냐면은 더 큰 수익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더 빠른 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더 빠르게 손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습관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조금씩 손절해서 다른 종목에서 조금씩 수익 내가면서 천천히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 7천원대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10%씩이라도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씩 만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0830님께서 보내주신 BH입니다. 매수가는 22,850원, 비중은 10%인데요. 앞으로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방금 제가 이제 잠깐 김상현 전문가 얘기하는 동안 레포트 하나를 봤는데 뭐 달지 못했고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분석하는 레포트 제목을 좀 봤더니 폴더블폰 흥행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기대 이렇게 돼 있는 레포트 잠깐 봤는데 폴더폰이 흥행을 했대요. 네. 근데 왜 저는 제 주변에 한 명도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앵커님은 주변에 폴더폰 가지고 있는 분들 좀 계시나요? 주변에서는 없고 지나가다가 한 명 봤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노트나 신형이 나오면은 대부분 핸드폰이 싹 바뀌거든요. 그쵸, 그쵸. 인형 약정이기 때문에 맞아, 핸드폰이 맞아. 싹 바뀌고 이제 새로 이제 뭐 10이 됐던간 9이 됐던간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데 제 주변에서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네. 근거에 넘었는지 비싼 거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폴더폰 흥행에 대한 기대감 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고 단 현재 구간에서 추가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제 코롱 인더 말씀드릴 때 저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자리는 조금 신뢰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같은 경우 한번 차트 보시면은 현재 2만 원권 구간에서 되게 강한 차트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리가 예전에 이제 상승하려고 했다가 맞고 내려온 자리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선이 깨지고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면은 나중에 그 저항선은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현재 구간에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주고 바로 추가 슈팅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접어주고 바닥을 다지는 자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폴더폰은 잘 모르겠고 저도 왜냐면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네. 그러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 단 지금 사셨던 자리가 조금 비싸긴 해요. 22,850은 조금 비싸긴 한데 왜 사셨는지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에 있던 고점을 조금 뚫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그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선택이 되고 조금 밀려 내려왔지만 현재 그거 한 2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조금 행보 기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맞긴 맞다라고 판단해서 손절가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를 깨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지지가 되고 상승 추세 돌아왔으면 일단은 2만 원대 후반 전에 있던 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 2만 원대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6976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13,100원, 비중은 25%인데요. 물타기를 해서 매수가를 낮췄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현대바이오를 언제 사셔서 얼마의 물타기를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보유해볼 만한 자리이긴 해요. 왜냐면은 11,000원대 지지한다라는 거 저번에 한번 보여주긴 했고 지금은 보셔야 될 거는 일단 11,000원대를 다시 이탈하지 않았는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그럼 먼저 제시해드린 게 11,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 목표가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13,100원에 사셨잖아요. 지금 위쪽에 있는 저항은 지난번에 1월 14일 날 많이 나왔던 거래가 좀 많이 나왔던 구간에 한 14,000원, 14,500원 이 사이쯤에서 또 한 번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저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저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셨던 분량들은 조금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 만약에 저 부분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16,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14,000원대 분할 매도 또 11,000원 손절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뭐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되어 있고 바이오 관련주로도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정말 이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뭔가 신약이 나오고 뭔가 임상이 나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굳은 믿음과 정확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14,000원대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4가지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으로 시작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동구 바이오 제약입니다. 네. 일단 이름을 가지고 제가 너무 얘기를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담을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이제 추세가 무너지고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거래량이 너무 나오고 하락 추세고 하면은 그래서 회사가 망합니까? 옛날에 이거를 이 답답한 현상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최근에도 상담이 들은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를 자주 드린 말씀이죠. 좋은 회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수익을 줄 회사를 종목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회사가 망하냐고요. 그러면은 되게 똑같은 설명을 한 3바퀴를 돌아요. 네. 그다음에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납득을 해요. 이것은 아,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왜 여기서 납득을 하지? 이렇게 저도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납득을 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LED 디스플레이는 그걸로 또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 되게 고생을 했던 생각이 좀 드는데 네. OCI도 그랬었고 그랬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최근에 일단은 매수가하고 목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당장 사시지 마시고 장이 조금 아직 불안정하니까 네. 조금 더 내려오면 사세요. 매수가 한 16,5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16,500원 정도에 사셨다 그러면은 짧게 한 19,000원 정도 생각을 하셔서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저점이 깨지는 15,000원 정도 레벨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매수가 16,500원,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 잡기로 한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가 쭉 정말 많이 내려오다가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길게 놓고 보면은 슬슬 저점을 올리고 있는 구간이고 일단
치매 같은 경우에서 국가 책임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뭐 총선 때 정책주로도 조금 뭐 만들어내는 거죠. 나도 관련 있는 종목이다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가에는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동구 바이오 제약이 프로그램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한 번씩 관심 종목에 담아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좋은 타점이 나온다 하면은 진입하셔도 무방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동구 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아직 장이 좀 불안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16,500원,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선저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정답자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50, 5837, 4469, 1345, 7943님. 이제 5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4469님께서 문자를 당첨이 되면 상품을 팔아서 이영준 전문가님 셔츠 하나 맞춰주라고. 어떤 걸요? 셔츠를 맞춰주라고. 이것은 뭣도 패션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저는 패션을 모릅니다. 그냥 저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는데 여러분들 세 자릿수가 돼본 적이 없으잖아요. 세 자릿수가 되면은 멋이고 이런 게 없고 맞는 걸 있습니다. 네. 맞는 걸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그 정도의 아직 그 영역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TV에 나오는 마신저스들 옷을 잘 못 입잖아요. 맞는 거 입는 겁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치를 2대 나오는 오늘 건데.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어제 한의원 가서 명치에 교환 뜨고 왔거든요. 진짜로 교환 뜨고 왔는데 너무 오늘 한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서 명치 치료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재밌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2주를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도 개정 외부감사법의 여파로 감사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상장사 24곳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뒤 1년간 상장 폐지가 유예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총 37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상장이 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 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한 24곳은 올해 또다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총 2조 1,794억 원 규모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의 주식 매매 거래는 계속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도로 상황을 보고 차를 변속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자사는 도로와 교통 상황을 차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미리 변속하는 정보통신기술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은 3차원 정밀지도 내비게이션 등 각종 ICT 기기들이 보내는 신호를 종합해 변속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현대 기아차는 굴곡이 심한 실제 도로에서 시험한 결과 기존 차량에 비해 변속 빈도가 43%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나올 신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율주행 시대에도 연비 향상과
안정적인 운전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11인승 승합택시 벤티의 운행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립니다. 오늘 카카오에 따르면 최근 개인 택시기사 16명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벤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에 관련 신고를 마쳤습니다. 벤티 운영기사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타다가 주도하는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 도전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달 초 서울 지역 개인 택시기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선착순 200명에게는 차량 구매 비용 70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우선 회사는 내달까지 100명을 채운다는 목표입니다. LG U+가 5G 네트워크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LG U+는 오늘 인텔 윈스와 함께 5세대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100기가급 대용량 침입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은 원 바이러스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 공격을 차단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입니다. 회사는 기존 장비보다 5배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 전력 사용량을 7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그룹이 경영 철학과 경영 체계를 담은 SK 경영 관리 체계를 개정하며 행복 경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오늘 기업 문화가 토대가 되는 SKMS의 행복 경영 주체로서 구성원의 역할과 실천을 강조하고 이외 관계자 범위를 고객, 주주, 사회, 사업 파트너로 확정하며 함께 추구할 이해 관계자 행복을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18일 SKMS 개정 선포신과 실천 서약식에서 개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15분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SK그룹에 따르면 경영관리 체계는 강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70년대 오일 쇼크, 90년대 외환 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 황복을 극복하는 데 근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KT는 세계은행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캐피탈의 독일 금융법인인 현대캐피탈 뱅크 유럽이 현지에서 독일 렌터카 회사인 식스트가 보유한 식스트 리싱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특허를 받은 트루스팀 기술을 적용한 건조기 신제품 트럼 건조기 스팀 싱큐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트럼 건조기 스팀 싱큐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 시리즈가 사전 예약에 돌입합니다. 이통 3사는 각기 다른 색상을 주력으로 3색 컬러 마케팅에 나서고 새 요금제도 출시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목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 퀴즈는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하시니까 유튜브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